이런 식의 피해자에게서 그 성범죄 혹은 성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2차 가해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피해자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야. 마무리를 하기 전에 성폭력을 당했을 시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는 1366입니다. 자, 오늘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사법기관이나 가족, 친구 등의 아는 사람 아니면 뭐 언론이나 여론 등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2차 피해 그리고 2차 가해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할 건데,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 이런 피해를 다시 한번 받게 된다는 데 있어 조금 중점을 두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2차 가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너도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의미, 규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2차 가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냐,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 이런 식의 피해자에게서 그 성범죄 혹은 성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2차 가해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폭력, 성범죄의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런 당연한 사실을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이유는, 이러한 유형에서는 아마 사회적인 통념상 남자는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고, 이게 원인이 될 만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죠. 이런 식의 2차 가해들이 결국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돌아가고 또 다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한 유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 이런 식의 유형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유형으로는 경찰과 이제 검찰 등의 사법부에서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뭐 진술서를 받을 때 혹은 그런 사건을 조사할 때 왜 이제 와서 신고하냐 라는 식의 말도 있을 뿐더러 계속 합의를 권유한다든지 그런 식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사건들은 잘 얘기가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해자만 알 수 있는 피해인 거잖아요. 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고 합의를 요구당했다라는 얘기를 피해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2차 가해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2차 가해의 문제점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비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에게 10명의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을 때, 왜 아무리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건 가해자가 잘못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 한들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다면, 불특정 다수에게서, 그렇다면 피해자도 어느 순간은 자기한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내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갔었지? 왜 그때 내가 그런 옷을 입었지? 왜 그때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 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으로 잘못된 통념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돌아가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피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제가 저런 옷을 입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라든지, 그래, 나는 제가 그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든지.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쥐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주변에서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존댓말 하셔갖고 제가 갑자기 반말하기 좀 그런 것 같지만은 저는 반말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존댓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소위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피해자분에 대해서 어째서 계속 그 안희정 지사의 지시를 따랐느냐 아니면은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등의 그런 2차 가해를 가하면서 그리고 법정에서 된 게 중점이 됐던 게 이 피해자다움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었잖아.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피해자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긴 하지만 결국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안희정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판결에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피해자 다움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다는 것 그런 판결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다들 아실 거라니까 생각하니까 뭐 얘기하는 거지만 그 피해자분께서 아직까지도 새로 일을 구하고 싶은데 일을 못 구하고 있다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나.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숨죽여 있어야 하는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미투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00명의 여성이 있다면 100가지의 페미니즘이 있다는 그런 말처럼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중에는 사회 통념처럼 숨죽여 지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르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다움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 그거를 언급해봅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성폭력을 당했을 시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는 1366입니다. 이 1366은 여성 긴급 전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시면은 현재의 사건뿐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도 문의가 가능하고 1366에 전화를 하면은 상담원이 전담 의료기관이나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 센터 등을 안내해드리면은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증거물을 채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교육을 배울 때도 많이 배우는 부분인데 만약에 성폭력을 당했다면은 불쾌한 느낌을 씻어내고자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샤워 혹은 양치 그런 가해자의 신체 조직,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이 소실될 수 있는 세면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옷도 갈아입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 1366과 72시간 이내에 씻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라는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성폭력의 원인을 찾으려는 2차 가해를 멈추고 그리고 피해자를 조금 더 존중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안희정 사건에서 대법 판결까지 나면서 어떤 위해상 아니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증명한 아니면은 대한민국 재판부가 그거를 인정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당연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방향의 판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100명의 여성이 있으면 100명의 계속 존댓말 하셔갖고 제가 갑자기 나 반말하기 좀 그런 것 같지만은 저는 반말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존댓말이었고요. 이거 살리세요. 알겠어.